그래서 오 과장님처럼 살거나 드라마 서울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그 김부장님처럼 살게 되면 이 평생 그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지옥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게 너무나 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자격증 공부해서 더 좋은 부서로 옮기려고 자기 개발하고 영어 공부하고 연봉도 더 높이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인생의 3요소를 보면은 한 가지만 부족해도 불행해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 세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관계,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돈에 일단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 건강이랑 관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건강부터 봅시다. 건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방의학이에요. 요즘 추세가 의학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미 옮겨갔어요. 예전에는 병을 걸리면은 그걸 잘 고치는 형태였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예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방의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랑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관리는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여유가 있어야 더 양질의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건강검진 같은 것도 결국 뭐 돈이 들잖아요. 여러분 미생 드라마 보셨나요? 자, 거기 보면은 오 과장님이 맨날 일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막 식은땀 나고 병에 걸리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열심히 일하시는 김부장님들 중에서 암에 걸리시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이거를 풀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바쁜데도 계속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느끼시겠지만 결국에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여유롭다면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자산이 좀 여유롭다 하면은 뭐 나중에 회사 일이 너무 많으면 좀 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겠죠. 건강만 이럴까요? 관계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관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어떤 결과물일 거고 그걸 교환 수단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저장 수단, 즉 비트코인을 축적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건강과 관계가 결국 돈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효율적인 것 중 하나가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데 자격증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간간히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는데 옛날에 직장인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빡센 것 같아요. 종합상사라는 곳에 다니는 직장인의 애환, 너무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라 좀 씁쓸하기도 한데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로운데 좋아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죠. 근데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사 밖은 지옥이야 라는 명언도 있었고 직장인이 월급과 승진 빼면 뭐가 남느냐 그 대사가 반복해서 나와요. 사실 승진도 빼고 결국에 월급이죠.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화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통령님 덕분에 절대로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 과장님처럼 살거나 드라마 서울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그 김부장님처럼 살게 되면 평생 그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지옥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게 너무나 뻔한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통찰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물론 이게 드라마가 JTBC나 이런 데서 나온 거라서 노사 갈등이나 노동자의 애환을 더 포커싱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회사라는 존재를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사 밖에서 자본주의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열심히만 일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젊을 때, 20대, 30대 때 남은 잉여 자금을 뭐 회식하고 여행 다니는데 다 청춘이다 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아야 나중에 은퇴 시점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김 부장이나 오 과장이 그 월급의 일부를 그 드라마에서 계속 비트코인에 모아놨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은퇴 시점에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편한 부서 가서 어차피 돈은 여유롭고 회사는 그냥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취미생활 갖고 건강 관리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 유지하면서 아까 말한 인생의 3요소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 심플한 게 오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심플했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도 심플합니다.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강한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계속 발행할 수 있다라든지 뭐 사이클은 어쩌고 망했다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알트코인을 해서 시드를 늘려야 된다라는 유튜버들의 말을 그만 듣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해서 오 과장님과 김 부장 같은 미래가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